동아샤가 터져갖고서는 차가 자꾸 말이 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플라이 휠이 이상이 생겼대요. 비슷한 문제가 또 터졌어요. 출력이 안 나오더라고요. 터보가 나가면서 쌓이다가 DPF까지 깨져버렸어요. 자, 이번에 가지고 온 차량은 K3 1.6 DCT 미션이 들어가 있는 디젤 차량이에요. 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충북 청주에 살고 있는 이종성이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하시다가 사연 접수를 하시게 됐나요? 일단은 제 차량 신차 가격이 네. 2천만 원이 조금 넘는 차인데요. 네. 저는 이거를 중고로 업어왔어요. 네네. 근데 중고로 업어왔는데도 제가 보증 수리 받은 내역만 거의 1,000만 원어치가 넘을 거예요. 1,000만 원이요? 네. 와. 그러면 이 차를 연식이 어떻게 되고 몇만 킬로 정도 타셨을 때 가져와서 지금은 몇만 킬로 타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일단은 이 차는 2016년 4월식이고요. 네. 제가 중고로 가져온 거는 2017년 8월 초에 그때 당시 주행거리는 32,000km 정도. 32,000킬로 정도면은 새 차인데 별로 그렇게 많이 뛰지 않은 차인데 어떻게 하다가 수리가 그렇게 비용이 일단은 32,000 정도 이제 처음에 이제 갖고 왔을 때는 네. 그냥 신차처럼 생각하고 그냥 평소 습관대로 그냥 운행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DCT 미션이 달린 것도 알게 되고 인터넷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서 디젤 차량이 어떤 특성을 갖고 운행을 해야 되는 건지 네.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해주고 그 관리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찾아보면서 운행을 하니까 아무래도 단골 정비소를 좀 정해놔야겠고 네. 단골 정비소를 정해놓고 나서도 내가 관리해야 될 시기마다 관리해줘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얘기를 해줘야지 이거는 차를 제가 탈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또 디젤에서 중요한 게 이제 또 요즘에 환경 규제가 또 강해져 갖고 매연 문제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매연을 억제시키기 위한 거고, 저 매연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자동차 엔진이나 뭐 필터나 이런 것 속에 매연을 머금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런 과정에서 DPF라는 이제 매연 저감 장치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요. 네. 그 매연 저감 장치의 매연이 최대한 이제 적게 쌓이는 방법, 아니면은 효율적으로 잘 태우는 방법들. 그러면서 이제 매연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발생이 돼서 그거를 잘 어떻게 하면은 차에 이상이 생기지 않고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건지 네. 이런 점들을 알게 돼서 이제 검사를 한번 맡겼었어요. 사업소에 한번 그냥 무작정 끌고 갔던 것 같아요. 네네네. 저는. 그냥 그때 처음에 갔을 당시에는 차에 대해서 이제 뭣도 잘 모르고 그래갖고 사업소에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처음 이제 차를 사왔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되냐 했더니 일단 정비하시는 분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딱 열어서 이제 시동을 한번 걸고 인젝터 쪽에 이제 뭔가를 바르시더라고요. 네. 뭐 비눗물이었나? 뭐 이런 거를 좀 바르신 건데 네. 시동을 걸자마자 비눗물 쪽에서 뭔가 방울방울 네. 압축 누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발견한 게 천만다행이네요. 그냥 들어가셨는데. 예.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들어간 게 아니라 차를 구매를 하시고 나서 점검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점검을 하려고 들어가서 했는데 사실은 그 제 좀 차에 좀 무지한 것도 있었어요.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 네. 하나가 들어왔었거든요. 아,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였구나. 네. 네. 그래서 들어가 갖고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런 이제 압축 누설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네. 2번 인젝터였나? 네. 그거를 봤더니 이제 동아샤가 터져 갖고서는 압축이 새고 있어서 매연의 혼합비가 안 나갔고 DPF가 좀 막힌 상태. 깨진 거는 아니었지만 막힌 상태. 네네. 막힌 상태여서 DPF는 살렸고 그래서 이제 그 매연을 다 태워서 없애버리고 DPF도 클리닝을 한번 하고 네. 그 매연 원인까지 이제 잡았어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한동안 또 맘 놓고 탔어요. 그렇게 뭐 보증기간 이내였기 때문에 네. 보증 수리를 다 받고 이제 막힘 이제 아무 부담 없이 또 이제 평소대로 운행 습관대로 네네. 타고 다녔었어요. 네. 그랬는데 어느 순간 제가 또 하나 주행을 하다가 느꼈던 게 차가 자꾸 말이 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울컥울컥울컥.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특히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느꼈던 부분은 왜 이제 차가 속도가 뭐 한 40이면 40, 50이면 50 이렇게 달리는데 저게 이제 7단 더블 클러치 미션 들어간 차잖아요. 네. 그게 이제 왜 7단이면은 뭐 중간에 뭐 3단도 걸리고 4단도 걸리고 이렇게 하는데 왜 3단이 걸릴지 4단이 걸릴지 좀 애매한 속도들 있잖아요. 네네네. 애매한 속도들에서 차가 말을 타는 거예요. 이게 기아가 3단을 잡아야 될지 4단을 잡아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과정에서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고서는 또 다시 사업소로 갔어요. 네. 했더니 플라이 휠이 이상이 생겼대요. 플라이 휠하고 더블 클러치 디스크판이 이 차가 2개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그거에 이상이 생겼대요. 네. 그래갖고서는 보증기간 또 이내라서 다행히도 네네. 한번 교환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도 수리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수리를 받을 때 보니까 뭐 보증이라서 가격적인 면은 사실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나중에 왜 보증 수리를 받더라도 견적서를 다 주잖아요. 네. 그 견적서를 보니까 수리비가 한 120만 원 정도가 떴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인젝터, 아까 말씀드린 인젝터를 교환했을 때도 수리 비용이 인젝터를 그때 하나가 압축 누설인데 네. 인젝터를 그때 사업소에 가갖고서는 압축 누설이기 때문에 4개를 다 교환을 해주겠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뭐 기분은 그래도 좋았어요. 뭐 네. 하나만 이상 있는 것만 교환을 하는 것보다는. 네네네. 그래도 4개를 한 번에 다 교환하면 또 어차피 새 인젝터가 다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인젝터 수리비 4개 수리비하고 DPF 클리닝 비용 네. 그거까지 해서 그게 한 160만 원 정도. 음, 디젤차 워낙에 인젝터가 이제 신품 가격이 이제 비싸니까. 고가다 보니까 네. 그 정도 비용 나왔고 또 요번에 미션 그 클러치 디스크하고 플라이휠 하고 액추에이터도 같이 갈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교환할 때 그 정도 가격. 벌써 여기서 한 200이 넘어 300만 원 돈 다 돼가는 거네요. 네. 벌써. 네. 근데 또 문제가 터져요? 그렇게 했는데 비슷한 문제들이 한 번, 두 번씩 더 터졌었어요. 미션을 그렇게 이제 DCT 미션을 갈고 이제 또 이제 마음 놓고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네. 한 열흘에서 한 2주 정도 시간이 지났나? 그런 비슷한 증상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그냥 지체 없이 그냥 또 갔어요. 센터에다가. 네. 가서 이제 얘기를 또 했어요. 이게 한 2주 전에 작업을 했는데 왜 이러냐 했더니 작업은 잘 됐다는 거예요. 뭐 이상 없이 다 작업했고 현대기아차의 보증수리 다 뭐 의뢰했으니까 뭐 다 이상 없이 완료 받은 걸로 뜬다. 근데 또 이상이니까 제가 좀 정비소에 가서 강력하게 좀 항의를 했어요. 그때는. 네네. 아 이거 2주밖에 안 된 차가 왜 같은 증상이 그때 나타나서 정비를 했는데 왜 또 이러냐 했더니 그렇다면 이번에는 변속기를 한번 통으로 교체를 해보자고. 그런 제안을 또 먼저 이렇게 선뜻 해주시더라고. 보통 그런 제안 받기가 제가 알기로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게요. 그래갖고 어쨌든 변속기를 통으로 갈았는데 그게 신품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한 400만 원 가까이 된다는 걸로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정확히 금액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근데 물론 거기에 이제 클러치 디스크, 뭐 플라이휠, 액추에이터, 뭐 각종 변속기와 관련된 부품들이 이제 다 들어있겠죠. 그렇죠. 뭐 저도 뭐 정확하게 뭐 세부적인 부품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거를 이제 통으로 어쨌든 교환을 하고 하면서 얘기를 들었었어요. 이 차는 겉으로 보기에는 오토 차량인데 오토 차량처럼 운전하면은 변속기 금방 망가진 오토 차량처럼 운전하지 말고 혹시 스틱차 운전해봤냐 저한테 넌지시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갖고서는 스틱차 운전 그래도 했었다. 포토2도 몰아보고 봉고3도 몰아보고 했으니까 스틱차 운전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운전 습관을 조금 제가 바꿔보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두 번째 미션 수리를 받고 아직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는 상태인데 네. 사실 좀 걱정이긴 해요. 근데 이 DCT 미션은 어떤 식으로 스틱차처럼 운행을 하라는 얘기죠? 일단은 보통 뭐 많이 그런 케이스는 아닌데 언덕길에서 정차해 있을 때 브레이크를 밟고 서 있는 게 아니고 엑셀을 미세하게 밟아갖고 서 계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있대요. 그런 분들이. 스틱을 워낙에 한 10년, 20년씩 하신 분들은 스틱만 네. 오토 차량을 할 때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네요. 그걸요. 언덕길에서 그러니까 브레이크 제동력으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언덕길에 경사에 진 뒤에 중력하고 차의 앞에 가속력하고 그게 어느 정도 절충이 돼 갖고 차는 멈춰 있는 건데 동력은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클러치 판을 깎아먹겠네요. 그게 이제 반클러치 상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 차 같은 경우 그렇게 하면은 미션 클러치 디스크 판이 금방 아작이 난대요. 그렇죠. 금방 나가죠. 예, 그렇게 절대 하지 말고 그리고 출발을 평지나 이런 데서 이제 출발을 할 때도 브레이크만 떼서 왜 그냥 일반 오토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만 떼면 그냥 차가 앞으로 솔솔솔 나가잖아요. 네네. 이 차도 사실은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브레이크를 땜과 동시에 악셀을 바로 좀 밟아줘야 된다. 악셀을 조금 밟으려면은 앞에 차가 좀 어느 정도 거리를 좀 둔 다음에 네네. 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반클러치가 없을 수는 없대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 반클러치로 존재하는 시간을 최대한 짧게 최소화, 하라. 최소화를 시켜야 된다. 네네네. 그렇게 그 정도만 유념을 해주면은 아마 크게 이상은 없을 거다. 제가 인터넷에서 기사에서 본 얘기인데 현대기아차 품질 관련한 누가 어떤 분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이 차 뭐 클러치 디스크는 뭐 마모 보상점 이런 게 존재를 해갖고 한 30만 킬로까지는 내구성이 다 검증이 됐다. 근데 제 생각에는
못 믿겠어요, 저는 그 부분도. 특히 이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 디젤 엔진이 있다 DCT가 달린 차인데, 이 차 말고 같은 DCT 변속기 차량 중에 왜 1.7 엔진들 있잖아요. 네, 며칠 전에 올라왔던 영상에서 투싼 신형 같은 경우, 예, 올류 투싼 TL 같은 경우에 그런 1.7이 1.6보다는 배기량이나 토크나 이런 것들이 더 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토크가 더 크다 보니까 그 감당을 더 하기가 미션 자체가 그 토크에 대한 부하를 감당하기가 1.6보다는 1.7이 더 버겁다는 거예요. 미션 문제가 굉장히 많은가 보구나. 지금 벌써 두 번째 출연하신 거예요, 미션 쪽으로 속성이시는 분들이. 아, 그러면은 그분도 참 미션 때문에 좀 네, 고생을 좀 많이 좀 하신. 엄청나게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다행히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82,000km 정도 주행을 한 차라서 네. 이제 보증 기간이 이제 변속기 쪽은 살아 있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하나가 저는 좀 어이없었어요. 이게 클러치 디스크판이 소모품이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아무리 소모품이라도 같이 이제 동력 계통으로 동력 전달 부품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거는 엔진 보증으로 저는 들어가야지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보니까 3년에 6만 킬로 일반 보증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 이거는 좀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클러치 디스크판을 전혀 이런 DCT의 그러니까 개념을 모르시는 분이라면은 네. 저는 이 차를 사지 말라고 좀 말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뭔가 적극적으로 좀 더 홍보가 돼야 되고, 차량을 판매할 때 그런 거 사실 알려주는 딜러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신차가 나왔을 때는 그 신차의 특성과 고장이 난다는 거, 그런 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죠. 내구성을 뭐 어느 정도 테스트가 돼본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은 대략 지금 한 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300만 원은 또 어디서 들어갔나요? 그렇게 해서 미션까지 이제 두 번째 교환을 했는데, 네. 세 번째 배기가스 문제가 또 터졌어요. 첫 번째 왜 제가 인젝터 교환해서 배기가스가 DVF에 많이 고여갖고서는 네네. 한번 클리닝하고 인젝터 4개 다 교환했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근데 비슷한 문제가 또 터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압축 누설이 뭐가 또 있었나 봐요. 뭐 배기 뭐 혼합비가 안 맞았다든지. 네. 두 번째 그때 이제 경고등이 또 뜨더라고요. 경고등이 떴는데, 그때 이제 갔는데 그때는 차가 출력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차를 사업소에다가 견인을 시켰어요. 네. 밟아도 차가 이게 한 40km, 50km랑 밟으면 RPM 막 확 뛰는데 차가 한 50km, 막 60km 이 정도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센터에다가 또 물어봤더니 터보가 나갔대요. 이야, 진짜 이렇게 고장이 나기도 힘들 것 같은데. 네. 예. 터보가 나가면서 인젝터가 그 수리했던 인젝터를 4개를 분명히 다 교환을 했는데도 네. 그 중에서 인젝터가 또 하나가 문제가 생겨갖고 동화샤가 또 터져버린 거야. 그러면서 그게 터보랑 어떻게 뭐 연관이 돼갖고서는 잡아갖고 배기가스 혼합비가 안 나오다 보니까 DPF의 매연이 쌓이다가 DPF까지 깨져버렸어요. 그걸 처음에 알게 된 게 차가 안 나가서 알게 된 거네요, 그럼 어쨌든. 차가 안 나가면서 뒤로 매연이 엄청 쏟아졌어요. 이거 분명히 DPF 문제는 생겼는데 차가 출력이 안 나가는 이유는 모르겠다. 보통 매연이 쏟아져도 출력이 나가는 경우는 있잖아요. 그렇기는 하죠. 예, 근데 이제 출력도 안 나오면서 매연도 나온다. 이것 좀 엔진에 뭐가 큰 문제 생긴 거다. 예, 근데 그렇게 거의 이제- 보통은 매연이 나오는 것 자체가 혼합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네. 혼합비가 맞지 않게 되면 당연히 힘을 못 쓰는 거는 맞죠. 근데 이제 조금 진짜 왜 조금 어느 정도 그냥 뭐 터보가 만약에 살아 있었으면은 매연이 나오더라도 출력이 뭐 조금 딸린다 하더라도 아주 예민한 사람들 아니면 좀 느끼기 힘들었을 거라, 이런 좀 전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 다른 네.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진짜 막 눈에 RPM은 막 한 3000까지 막 치솟는데, 디젤에서 3000이면 엄청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RPM이 3000까지 치솟는데 속도는 한 50, 60밖에 안 나와. 기어 변속도 그렇게 속도가 안 나오니까 막 잘 안 돼. 막 이것저것 막 경고등이 엔진 경고등이 뜨면서 그런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냥 바로 견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압축 누설 인젝터 두 번째 또 되고, 터보 나가고, DPF 깨지고, 이것만 해도 벌써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예, 그래갖고서는 센터 갔더니 처음에는 이거는 그냥 DPF 문제라는 거예요. DPF가 깨져서 매연이 나오는 거니까 네. 매연 잡으면은 네. 출력도 다시 돌아올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좀 그때 두 번째 그때 봤던 정비사분은 좀 안일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DPF만 교환을 해주겠다 이랬는데, 제가 좀 그때도 항의를 했어요. 이거 DPF만 교환하면은 앞단에서 매연이 나오는 원인이 또 있지 않 따로 있는데 DPF 또 깨지지 않겠냐. 매연 나오는 원인 잡아서 해결해달라.
보증기간 이내니까 다 해결해달라. 그래갖고서는 그렇게 되면은 차를 한 3일 정도에서 4일 정도는 맡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맡기고선 왔어요. 맡기고서 이제 첫날 오전에 차를 맡겼는데 그 첫날 오후에 연락이 왔어요. 매연의 원인을 알아냈다고. 네. 그 인젝터 동화샤가 터지는 바람에 압축이 누설이 생겨서 혼합비가 안 나오는 바람에 그게 터보를 잡아먹었대요. 터보를 잡아먹고 그걸로 인해서 매연이 나오니까 DPF 깨져버린 거고. 2부 예고. 그런 고장이 또 생긴다면은 길바닥에 갖다 버리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런 분들만 지원을 하시는 거지? 좀 좋은 얘기 하실 분들이 없나요?